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32화 마지막 아군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괴력수인과 맹한 쪽 상황, 흰눈썹과 첩현관 쪽 상황, 이령과 시라무렌의 대결 장소까지 세 지역을 넘나들며 다이나믹하게 스토리가 전개됐습니다. 괴력수인이 산군이 맞냐 아니냐를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 아쉽게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네요. 하지만 파워업한 맹한의 껍질을 힘으로 부수는 거 보니까 괴력수인은 두 눈박이가 된 산군이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화 스토리도 간략히 리뷰해볼게요. 지난 화에서 거대 뱀으로 변신한 맹한이 울라를 죽이려다가 괴력수인에게 제지당했죠. 맹한은 수인 추이와 대등하게 싸웠던 천리지에게도 거침없이 공격을 날릴 정도의 전투력이었는데요. 괴력수인이 힘으로 제지한 것도 대단한데 어찌나 힘이 센지 뱀 껍질에 균열이 갈 정도였습니다. 괴력수인의 엄청난 힘에 당황한 맹한은 날카로운 송곳팔로 공격해보는데요. 느낌상 괴력수인은 별 타격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괴력수인이 산군인 것은 정황상 거의 확실한데요. 맹한의 뱀 껍질을 완력으로 부수는 수준이라면 평상시 산군의 힘보다는 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 다음 화에서 맹한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령에게 뭔가 힘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조용히 일만 하던 괴력수인은 울라가 위험에 처하자 구하기 위해서 나선 것 같은데요. 결국 맹한을 유인한 셈이 돼서 울라와 손가락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쪽 상황을 조금 더 봤으면 좋았겠지만 괴력수인 쪽 얘기는 여기서 끝나네요. 이번 화 제목이 마지막 아군인데요. 황효와 괴력수인 둘 다를 지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라무렌의 세력인 맹한 모급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괴력수인이 그걸 정면으로 막아서면서 등장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듯 하네요. 장면이 바뀌고 흰눈썹과 첩현관 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첩현관은 천리지에게 흰산의 강가를 조사하게 해놓고 자신은 재단 공사장에 가서 현장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덤으로 흰눈썹까지 끌고 왔죠. 흰눈썹은 어떻게든 첩현관에게서 벗어나고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첩현관이 이를 제지하자 곧 즉위식이 열릴 터인데 어찌 자리에만 누워만 있겠냐며 굳이 재단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후 첩현관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가만히 좀 있으라는데 자꾸 나가려고 해서 짜증난다 일 수 있겠고요. 둘째는 재단 공사를 자기가 다 내팽겨 쳐놓고 있어서 겨우 이령이 완공시킨 건데 이제 와서 뭘 본다는 건가 일 수 있겠죠. 결국 흰눈썹이 어거지로 밖으로 나가니까 조수 환관들을 붙여서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흰눈썹은 재단으로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누군가를 부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흰눈썹의 마지막 아군 황효가 호출을 받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흰눈썹의 아군을 따져보자면 이제 몇 명이 없죠. 그나마 녹치와 황효, 난조와 여희가 있었는데 황효 빼고는 다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황효는 그야말로 마지막 아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단에 도착한 흰눈썹은 환관과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 환관이 말하길 길을 열어서 어르신을 모시게 됐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호형에서 길을 열다라는 표현은 푸른 늑대 쪽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었는데 이 말은 포털을 열다와 동일한 말이었죠. 마찬가지로 앞칼을 길을 열어서 모신다는 말은 포털을 타고 온다는 말로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호형에서 앞카의 등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작가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극적인 순간에 갑자기 포털과 함께 앞카가 등장하는 장면을 잠시 상상해봤습니다. 흰눈썹은 재단에 올라 앞카에 대해 생각합니다. 앞카가 이번에도 흰산의 힘을 받지 못하면 결국 흰산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요. 과거 무팽도 앞카를 더 이상 거부하면 되려 흰산이 위험하다 라고 걱정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설마 앞카가 흰산을 때려 부순다는 말인가 반신반의했는데 오늘 명확해졌습니다. 무팽에 따르면 앞카에게는 흰산의 힘이 절실하다 라고 했죠. 이미 세계관 최강자인 앞카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에게 힘을 받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한데요.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카가 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뭔가 더 큰 세력과의 대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카와 거의 대등한 세력이라서 흰산의 힘을 받아야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흰눈썹에 따르면 흰산이 파괴될 경우 아린도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아린의 영혼이 이미 흰산과 연결된 상태라는 걸 암시하는 듯한데요. 무팽에 따르면 아린은 흰산의 힘을 계속 거부했다는 말이 있으나 항마전 때 결국 힘에 붙여서 흰산의 힘을 받아들인 듯합니다. 그 결과로 흰산의 명과 아린의 영혼이 이어지게 됐는데 만약 흰산이 파괴된다면 그와 연결된 아린의 영혼도 사라지게 된다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린의 영혼은 현재 아랑사와 아비사에게 나눠져 보관되고 있죠. 흰눈썹은 이령이 아랑사의 존재를 알게 된 지금만 해도 심리적으로 초조한데
압카의 즉위시까지 빨라지면서 거의 멘탈 나갈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흰눈썹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재단을 쓱 돌아보는데요. 우연히 흰산으로 뻗어있는 황수의 힘을 발견합니다. 혹시 시라무렌이 뭔가를 알아채고 밖으로 나온 것인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황요가 도착해서 일단은 제쳐둡니다. 황요에게 용건을 얼른 말하는 게 흰눈썹에게는 우선이었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호형이 6년간 연재되는 동안 흰눈썹과 황요가 정식으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일부에서 회상씬으로 짤막하게 나온 적은 있는데 정식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건 여태껏 한 번도 없었죠. 이번 화에서 황요가 흰눈썹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주인님 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원래 뒤에서는 반말하지 않았나? 너무 공손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황요라는 인물은 작품에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 황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흰눈썹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황요를 불렀는가 이유를 봤더니 다소 황당하죠. 당장 흰산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눈도 안 보이는 부하에게 눈 오는 날 천길 낭떠러지 고원에 오르라는 무지막지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맹인이 된 부하에게 저런 지시를 내릴 수 있나 싶지만 황요는 당황하거나 화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눈썹은 인간의 원혼을 가져가서 무기로 쓰라고 황요에게 지시하지만 황요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원기는 안 쓴다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죠. 잠시 과거를 돌아보자면 황요는 계략을 꾸미는 인간이라면 어떻게든 죽여서 원기로 만들고 원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인간을 죽이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2부 들어서 인간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서 변했죠. 황요가 인간 원기는 안 가져간다고 하자 흰눈썹은 열받았는지 황요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인간을 죽이고 원기를 흡수하는 등 자해쇼를 선보입니다. 이에 황요는 어쩔 수 없이 인간 2명의 원기를 호리병에 담을 수밖에 없었죠. 안 담으면 흰눈썹에게 원기가 씌어서 미쳐버리게 될 테니까요. 작품의 시놉시스에 따르면 흰눈썹은 아랑사를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빌런인데요. 지금은 형을 부활시키겠다는 일념뿐인 흰눈썹이 세계관 최강의 빌런이 되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는 어쩌면 인간을 너무 많이 죽여서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튼 황요는 원기 흡수 쇼로 자해를 하면서 난리치는 흰눈썹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흰눈썹은 막무가내였죠. 황요는 과거 시에게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도 시에게서 아이를 뺏어오라고 하질 않나, 아이를 지키는 큰 범을 상대하라고 하질 않나, 녹취도 없는 마당에 눈만 부하에게 내릴 명령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체 아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는 황요의 물음에도 흰눈썹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황요는 아랑사가 흰마귀의 자식인 건 알지만 흰마귀 부하를 쓰려고 한다는 건 모르죠. 황요는 여태껏 흰눈썹에게 아이를 찾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사지로 보내면서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했나 봅니다. 게다가 흰머리 아이가 고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황요는 그 아이들을 돌본 것이 혹시 가오리와 구다국 사람들이 아닐까 마음 한켠에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논밭에 쓰러져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주고 간호해줬는데 그들이 돌보는 아이를 뺏어오는 건 도리에 맞지 않죠. 황요가 심리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흰눈썹은 앞도 못 보는 황요에게 이번에는 실패하지 마라 따위의 메시지를 전하며 흰산으로 들여보냅니다. 매몰찬 흰눈썹의 명령에 황요는 뭔가 결심한 듯 입을 굳게 담은 모습인데요. 패망한 흰눈썹의 세력을 여태껏 약장사로 먹여 살린 게 황요인데 황요의 굳게 담은 입에서 흰눈썹에 대한 충성이 서서히 떠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일영과 시라무렌의 전투 현장입니다. 일영은 단약 반쪽을 먹고 약간 회복했는지 시라무렌을 밀어붙이는데요. 시라무렌도 일영이 약에 찌들어 사는 모습만 보고 너무 얕봤는지 살짝 당황한 모습이 보입니다. 방어하는 시라무렌에게 일영이 기습적으로 한 방을 더 먹이죠. 일영은 몰아친 공격으로 체력을 꽤 소진했는지 헉헉대는데요. 대지가 깊게 파일 정도의 강한 공격이었는데도 시라무렌은 멀쩡합니다. 오히려 본 모습을 드러낸 듯 얼굴이 뱀 껍질처럼 변한 모습인데 작품에 처음 등장했던 뒷모습 그대로입니다. 일영 니까짓게 날 죽일 수 있겠냐며 거만하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강력해 보이죠. 일영은 시라무렌이 압카의 치성을 핑계로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마약으로 패급된 일영 대 치성 핑계로 힘을 비축한 시라무렌, 둘이 과거에는 전투력이 비슷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격차가 벌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면은 마치 터미네이터같이 단단해 보이는 시라무렌의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일영이 제대로 된 유효타를 먹이지 못하면서 시라무렌에게 제압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연재부는 3가지 장소에서 이야기가 전개됐는데요. 지금 껍데기 수인 아랑사 쪽과 빠르 세력 쪽도 이번 에피소드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잠시 안 보이는 추이도 언제든 등장할 수 있겠죠. 게다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열고 온다는 압카까지 그야말로 2부의 클라이막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군이 안 나와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런과 시라무렌이 매 회차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누가 더 강한지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황효에 대한 내용도 높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흰눈썹 진짜 황효한테 너무한다.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하죠. 1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건들을 돌아보면 황효의 심경 변화가 있을 만한 대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황효는 추위와 함께 산군이 있는 까치목골에 쳐들어갔다가 추위를 겨우 구출해서 흰산의 고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시각, 흰눈썹의 성은 산군에게 탈탈 털리고 있었죠. 하지만 황효는 흰눈썹에게 지원 가는 대신 추위를 구하는 걸 택했고, 결국 세력은 산군에게 파멸했습니다. 이 선택은 황효에게 두고두고 큰 죄책감으로 남게 됩니다. 2부 초반에 녹치가 황효에게 투구를 만들어 달라고 떼쓰던 에피소드를 돌아보죠. 황효는 녹치에게 투구를 새로 제작하는 건 비싸니까 소뚜껑이나 쓰고 다니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녹치가 직효약을 써야겠다며 과거의 그 사건을 끄집어내죠. 그놈한테 우리 전부 죽어나갈 때 어디서 뭐했어? 그런 일 생기면 우리 버리고 또 도망칠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은 황효는 동공이 커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투구를 제작해 주겠노라고 수락하죠. 추위를 구한답시고 자신의 주인과 동료들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이 황효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부 초반만 해도 황효는 흰눈썹을 그렇게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싫어하는 상사 억지로 모시는 부하 같은 모습이었고,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하지만 산군에게 성이 털릴 때 자신이 그곳에 없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2부 들어서는 세력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굉장히 강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흰눈썹에게 스스로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세력 재건과 흰머리 아이 찾기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약장사를 통해서 홀로 마련하죠. 당시 황효를 따라 일을 다니던 동복이는 황효의 엄청난 업무량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에 매달리는 황효를 보면서 혹 죄책감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죠. 흰눈썹은 황효에게 이령의 시를 만나서 산군의 시체 행방을 알아보라 라는 위험한 지령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죠. 흰눈썹의 신복 따위 이령이 죽인다고 해도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황효는 답이 안 나오는 와중에서도 자기 몸을 던져가며 언제나 흰눈썹의 명을 100%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황효의 심경을 변하게 만든 사건이 또 발생하죠. 흰산 고원에서 시에게 습격받아 죽어가던 황효, 녹치, 추위를 구다국 왕과 가오리가 구해준 사건입니다. 그대로 뒀다면 셋 다 얼어 죽었을 텐데 박수에게 갔다가 복귀하던 구다국 왕과 가오리가 발견해서 구해주게 되죠. 특히 황효는 예전에 추위를 수레로 옮길 때도 가오리에게 도움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뼈다귀 추위가 성에서 혼자 죽어갈 때도 가오리가 간호해서 살렸으니 황효에게 가오리는 생명의 은인 그 이상이었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황효는 구다국과 가오리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보통 사악한 기를 풍긴다고 하는데 구다국 왕이나 가오리나 워낙 선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구다국 왕이 아비사를 잃어버려서 함흥에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도 황효가 먼저 구다국 왕의 심경을 헤아리고 폐하 언제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황효는 세력이 산군에게 습격당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 때문인지 2부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무한 헌신해 왔습니다.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실제 이령의 시에게 공격당하질 않나, 도모지의 계략에 빠져서 고초를 겪지 않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이었죠. 그러나 자신을 점점 더 도구로만 여기는 흰눈썹에게 환멸을 느끼는 듯하고, 반대로 자신을 구해줬던 인간들 쪽에는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등 돌리기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황효가 아랑사 아비사를 두고 흰눈썹과 구다국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결정적 순간이 오면 구다국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커뮤니티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영상 업로드 시간을 일요일 오전 9시로 변경했는데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알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